안녕하세요. 귀촌한담의 느린 영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처참한 시골집 수리 과정과 현장입니다. 너무 슬퍼하진 마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골집의 모든 수리는 다른 이들의 힘을 빌지 않고 금순이와 둘이서만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리를 시켜보려고 몇 군데 알아보니까 집수리 비용이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겁니다. 조금만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일당을 보통 20-30만 원 이상 부르더라고요. 지역 사람들에게는 안 그러고 우리에게만 그런가 싶었는데 나중에 살아보니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기술자 2명에 보조 1명이 이틀만 일한다 해도 인건비가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기에 하루 이틀이면 끝날 것 같은 일을 4-5일은 걸린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일을 맡겼다가는 그야말로 우리가 지불한 집값보다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집 다 고치기 전에 수리비 갚느라 집 팔아야 할 지경입니다. 게다가 집을 보면서 견적을 낼 때 무슨 불만들이 그리도 많은지 견적 내용에 대해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 질문을 하면 내가 시비를 거는 진상틀딱이라고 생각하는지 전투태세로 나를 대합니다. 내 얼굴이 좀 찌그러져서 사납게 생기긴 하지만 마음씨는 비단인데 말이죠. 이 그림은 금순이가 나를 그려준 그림입니다. 내가 봐도 주먹 한 방 먹이고 싶은 얼굴이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조금이라도 질문을 하면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 알아서 하는데 뭘 그리 따지냐는 답변이 돌아오곤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아쉬울 것 없다는 듯이 금세라도 돌아가 버릴 것처럼 울르더라고요. 가뜩이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귀촌해서 공구점에 가서 물어보고 겨우 일꾼을 찾았는데 그냥 가버리면 집수리도 못하고 난감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치 시비를 거는 듯한 수리센터 사람들의 성실하지 못한 태도도 그렇고 일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나마 일을 시키려면 심장병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돈 줘가며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일 시키면서 속 끓이지 말자 하고 금순이와 합의했습니다. 우리끼리 일하고 싶을 때 하고 남들 열을 걸릴 일 한 달 동안 하자. 누가 쫓아오냐? 그래서 둘이 팔뚝을 걷어붙였습니다. 겁도 없이 집신끈 졸라맨 지옥 행군이 시작이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각오하고 나니 어딘가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마치 쇠사슬에 묶여있다 풀린 듯이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무척 무모한 짓이긴 했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진리이긴 하더군요. 뭐가 무서운지 알아야 겁을 내죠. 우리는 무소의 뿔처럼 그냥 맨 땅을 들이받았습니다. 겁도 없이 일단 건재상에서 재료를 왕창 사다가 벽에 벌어진 틈새를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틈새가 넓은 곳은 권총처럼 쏘아넣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우레탄 폼을 사용도 해보고 집수리 전문가가 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수리 과정과 재료나 공구 구입 등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근처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요. 인터넷이 없었다면 아마 집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우리와 비슷한 처지라면 꼭 인터넷을 뒤져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집수리에 관한 거의 모든 답이 들어있더군요. 하지만 그 글을 올려주신 분들은 숙련공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은 속도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작업의 결과물도 전혀 다르고요. 벽돌 한 장을 쌓은 모습도 너무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부엌 문 밖의 창고 담벼락에 삼각형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은 태풍이 한번 넘어졌던 곳을 보수했다고 하더군요.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갈라진 천정에서는 비가 새서 쇼팽이 지붕 위에 올라가 피아노 연주를 하듯 나지막한 빗소리가 들려와서 낭만적이고요. 빗소리 소나타라고나 할까? 낭만 덕분에 싱싱한 페니실린 원료인 곰팡이가 만발, 벽지에까지 이끼 낀 것처럼 스물스물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파이어 색깔의
조선 말기 개화기 무렵이나 유행했을 법한 싱크대부터 뜯자니 힘이 붙여서 일단 일하기 쉬운 곰팡이 서식 부분부터 모두 뜯었습니다. 벽지의 뒷부분인 초배지는 붙어서 안 떨어지더군요. 더덕더덕. 물을 잔뜩 끼얹고 퉁퉁 불린 후 칼로 아무리 긁어내어도 짝사랑하는 못난이처럼 철썩 들러붙어 안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과도한 일거리로 보이지 않고 우리 마음에 들도록 고쳐야만 하는 즐거운 과제물 같았습니다. 집을 잘 꾸며야겠다 생각하며 이리저리 구상도 하고 상상도 하는 우리는 마음은 즐겁지만 생판 해보지 않던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 온몸이 결리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덕분에 밤마다 너무나 달콤하게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어디에 시달렸던 근육들이 아이구구 소리나게 아프지만 마당에 나가 기지개를 켜며 맑은 공기를 힘껏 들이마시고 나면 몸과 마음이 산소로 샤워한 듯이 개운하더군요. 귀촌을 실감하며 귀촌하게 잘했다 하는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오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안 하던 몸쓰는 일을 좀 하다 보니 배도 자주 고픕니다. 일단 뭔가를 끓여 먹어야 하고 추운 날씨에 더운 물도 필요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율분 있는 머리통같이 광나는 4만원짜리 양은솥을 장에서 사고 마당에 굴러다니는 블럭을 주워 모아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화덕 1.0 버전이고요. 최초의 화덕을 만들어 놓고 내 능력에 전율했던 그때의 감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생 최초의 화덕. 까만 가마솥을 사고 싶었는데 비싸더군요. 요래저래 우리 사고 싶은 걸 조금씩 사다 보면 예산이 자꾸 초과될 것 같아서 눈 딱 감고 양은솥을 샀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신 분은 가마솥을 사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가마솥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야외에 설치하면 주기적으로 기름 먹이며 관리를 해야 녹이 슬지 않습니다. 부지런하신 분은 가마솥을, 우리 같은 모질이에게는 양은솥이 짱입니다. 이 녀석이 업그레이드된 화덕 1.1입니다. 이전 버전에 비해 세련된 구성과 안정감,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기능이 돋보입니다. 불길 빨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고구마도 구워 먹어봤는데 그냥 사람 잡습니다. 안동 간고등어도 구워 먹어보았는데 사람 잡습니다. 감자도 구워 먹어보았는데 어땠을까요? 그리고 구워 먹지 못하는 커피와 다이제스티브 비스켓도 화덕 곁에서 먹어보았는데 사람 잡습니다. 얼굴을 핥으며 지나가는 불꽃의 열기와 그 사이로 얼굴을 식혀주는 밤바람, 그리고 뜨거운 커피 한 잔. 말로는 그럴듯 로맨틱하게 말했지만 실상은 이렇게 거지 생활이었습니다. 정말 거지 같으죠? 그야말로 우리가 말한 대로 거지 같은 집을 사서 제대로 잠잘 방도 없이 텐트 치고 한동안 거지같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담요를 몸에 두르고 저 하늘에 휘영청 밝은 달을 올려다보며 마당에서 끓여 먹던 라면 맛은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금순이 바지에 덕지덕지 붙은 페인트 자국 보이시나요?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거지 생활 아닌가요? 아니세요? 사진으로 보니 금순이가 젓가락질을 참 예쁘게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마당에서 라면만 끓여 먹은 건 아닙니다. 벽지의 잔해가 덕지덕지 붙은 비록 전장 같은 부엌이지만 야전 전투 아침밥상을 소개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고 진하게 내린 원두커피 2잔, 식빵 2조각, 햄 2조각, 방울토마토, 치즈 2조각, 반숙계란 하나씩. 밥상은 아이스박스에 벽지를 덮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동질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친구가 습격을 왔습니다. 습격이라기보다 우리가 집수리하는 사진을 보내줬더니 도와주겠다며 보따리 싸들고 내려온 겁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며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녀석이죠. 이 친구가 만약 어떤 사고를 치고 내게로 피신와 숨겨달라고 한다면 나는 두말 않고 그 친구를 보호해 줄 겁니다.
그 친구의 심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만약 그 친구가 진짜로 사고를 쳤다면 정말 불가피한 사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사고 치고 그 친구에게 가면 그 친구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이 친구는 육군 연관장교로 전역한 후 한국화를 그리는 화가로 등단한 재능 많고 따뜻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화가인 본업보다 사냐초에 대해 더 박식합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천상촌놈인 이 친구는 들판에 깔린 나무와 풀 이름을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냐초 박사입니다. 그 박사님이 내려와 시골집 뒷뜰을 보더니 나보고 미친놈 미친놈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고는 마당의 풀뿌리를 미친 듯이 캐더군요. 너 왜 그래? 돌았어? 하고 가보니 야 이 미친놈아, 이게 다 더덕이야 더덕. 하, 그 풀들이 더덕이라니. 맨날 보면서도 잡초라고만 여겼던 그 풀이 엄청난 굵기의 더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구워 먹었습니다. 제일 굵은 더덕은 어딘가로 전화하더니 사냐초 매니아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산삼과 바꾸기로 했다네요. 친구가 캔 더덕을 사진으로 보내줬더니 그렇게 굵은 더덕 처음 본다며 제발 바꾸자고 했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양은석태 닭 2마리 넣고 팍팍 고아서 백숙 만들어 반찬은 김치만 줬습니다. 왜냐하면 들고 온 선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덕은 지가 캔 거라 할 수 없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시골집 수리할 때 필요한 공구를 실속 있게 구입하는 요령입니다. 고맙습니다.